자, 2장 보험사업의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그리고 외국보험회사의 본사는 이미 상법상 설립이 돼 있죠.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는 설립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뭐에 대한 허가죠? 영업에 대한 허가가 되겠죠. 그리고 상호회사는 설립과 영업에 대한 허가가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먼저 보시고요. 허가는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허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 다 운전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허가죠.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를 하고 싶다 해야지 다 보험회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은 회사만 보험회사를 영업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예비허가가 있고요. 본허가가 있고. 그래서 예비허가나 모든 허가, 승인 어디 간다고요? 금융위원회 가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허가의 종류가 본허가가 있고 예비허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비허가든 본허가든 보험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그렇죠? 하는 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지 않습니까? 꼭 예비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허가를 할 수도 있지만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이유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예비허가를 신청을 했더니 뭐 이러한 조건만 갖추면 오케이 하겠다 라고 해서 그러한 조건을 갖춰서 본허가를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 그러면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허가를 신청을 하고 본허가를 조건을 만족시키고 본허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예비허가 신청을 받거나 바로 본허가 신청을 받으면 모두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 일단 첫 번째 2개월 이내에 허가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예비허가를 받고서 본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됩니다. 예비허가를 받고서 본허가를 신청하면 1개월 내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비허가나 본허가는 2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거고 예비허가 받고서 본허가를 하게 되면 1개월. 그러니까 본허가 신청하면 2개월 내, 예비허가 신청하면 2개월 내 하는데 예비허가 받고 본허가를 신청하면 1개월 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허가 기간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규칙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조금 치사하게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긴 있는데 일단 문제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이 예비허가나 본허가를 2개월 내에 한다. 그리고 예비허가를 신청하고 본허가를 신청하면 1개월 내야 된다. 그게 이제 보험업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예비허가 기간은 한 차례 안에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행 규칙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안 또는 실질 조사에 걸린 기간은 그러니까 이걸 해라 했는데 그걸 보안 또는 실질 조사에 걸린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 그건 뭐 회사가 준비하는 동안 일어난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는 게 맞고요. 허가 기간이나 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허가 기간 아까 얘기했던 2개월 내에 예비허가나 본허가는 2개월 내야 된다. 예비허가를 신청하고 본허가는 1개월 내야 된다. 본허가 신청하게 되면. 그게 보험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개월 내에 1개월 내에. 그리고 허가 기간의 연장, 예비허가는 한 차례
범위 내에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총리령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의 조건도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예비허가는 보험회사 설립자를 위한 조항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번호가 자신 있으면 번호가 하면 되는 거죠. 예비허가를 하고 번호가를 할 수도 있고 바로 번호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비허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선택사항이라는 것도. 예비허가의 조건을 충족한 후에, 예비허가를 하고 조건을 내세워서 그걸 충족한 후에 번호가를 신청하면 이거는 반드시 번호가에 허가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허가하고 요러요러한 조건을 갖추면 오케이 해줄게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 하고 번호가를 신청했더니 예비허가하고 번호가하면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1개월 내에 안 돼라고 하면 완전히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허가 조건을 충족한 후에 번호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중요하고요. 예비허가나 번호가 모두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조건부로 허가 가능합니다. 문제, 예비허가는 조건부로 허가가 가능하지만 번호가는 조건부 허가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질문이고요. 예비허가나 번호가 모두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허가를 할 경우 또는 취소할 경우 모두 금융위원회는 공고해야 합니다.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허가를 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공고하지만 취소할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허가를 할 경우 또는 취소할 경우에도, 허가 취소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공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무허가로 보험용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받지 않고 보험용으로 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예비허가, 번호가 모두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그리고 예비허가를 하고 번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비허가의 경우에는 한 차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리되시겠죠? 예비허가, 번호가 2개월 내 둘 다 마찬가지로 하게 돼 있고요. 예비허가를 하고 번호가를 하게 되면 1개월 내에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허가의 조건을 충족하고 번호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비허가의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허가 기간에 대한 부분은 보험업법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연장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 총리령, 그걸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개월 내에 이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보험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예비허가 신청받으면 2개월 내에 통지하는 거 맞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죠. 3개월 동안 한 차례 안에서. 조금 문제가 치사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까 그래서 보험업법에 허가 기간이 있고요. 연장하는 건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있다. 총리령으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그리고 예비허가에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예비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나 번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아니죠. 이건 예비허가, 번호가 모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요. 3번, 번호가 여부의 통지 기간은 보험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허가 여부의 통지 기간은 보험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좀 치사하지만 시행규칙에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예비허가에 안에서는 예비허가, 번호가는 둘 다 2개월 내에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보험업법에 이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비허가를 하고 본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1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고, 예비허가에 한해서는 3개월에 한해서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시행 규칙이 되어 있다. 조금 좀 치사하지만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4번.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 중에는 반드시 또는 뭐뭐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정적 조사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많은데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비허가를 신청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그거는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허가 안 하면 허가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의 허가 신청자가 미리 예비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장 여건 등 재반 사정으로 고려하여 예비허가를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인데요. 예비허가는 신청한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예비허가 안 하고 본허가 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비허가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질문이고요. 두 번째, 금융위원회는 신청 후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건 맞죠. 예비허가나 본허가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해서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허가를 신청하고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 통지해야 되는 거고, 예비허가의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금융위원회는 허가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부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이용해서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할 경우 또는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모두 관부에 공고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만약 여기서 허가를 하는 경우는 공고하고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취소하는 경우는 공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질문이 되겠지만 3번 맞는 질문이고요. 4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 사업을 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징역이나 금고나 동일하게 갇혀 있는 거죠. 징역은 강제 노역을 할 수 있는 게 징역이고요. 금고는 강제 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을 집행하는 거고요. 형을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죠. 이걸 집행유예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3번 질문 보시면 보험업의 예비허가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몇 개월 이내? 그렇죠? 2개월 이내에 심사해서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몇 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렇죠?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통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맞는 질문은 2번. A는 2, B는 3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쉽게 맞히시면 되겠죠. 4번. 보험업법 예비허가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러니까 최근에 보험법이 좀 어려워지면서 이런 문제 유형들이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고 이 중에 맞는 건 뭐냐? 아까 이런 거는 그냥 딱딱 그냥 2개월 내, 3개월 내 별로 어렵지 않게 바로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읽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도 있고 그래서 꼼꼼하게 그래서 문제 보시고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시고 문제 풀다가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내 걸로 만드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암기가 필요한 거죠. 자, 가번 볼까요?
보험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 예비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여야 하나요? 아니죠. 신청할 수 있죠. 선택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나번 예비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아까 뭐라 그랬죠? 허가의 기준에 관한 거는 총리령 맞습니다. 허가 기간의 연장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이고요.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한 시행규칙 맞죠. 예비허가의 기준 총리령 맞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맞고요. 답은 보험업의 예비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내에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6개월 너무 길지 않나요? 몇 개월이었죠? 2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월수를 바꿔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많이 있고요. 다도 틀린 질문이고요. 라번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본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것도 틀린 질문입니다. 둘 다. 본허가, 예비허가 모두 조건부 허가가 가능합니다. 둘 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마번 보험업의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에 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얼핏 보면 맞는 질문 같기도 하지만 예비허가 받은 자가 조건을 충족하는데 기간은 뭐 그거는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상관없습니다. 뭐 급한 거는 보험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급한 거니까 알아서 빨리 하는 거죠. 그럼 뭐 3개월 내에 한다 뭐 그런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번도 틀린 질문이고요. 밥은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신청을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뭐 이건 정확하게 맞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가가 X였죠. 나는 동그라미, 다 X, 라 X, 마 X, 바 동그라미. 그러면 나와 바만 동그라미니까 정답은 2번이 2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꼼꼼하게 읽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맞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 5번. 금융위원회는 보험법 제5조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그리고 예비허가를 받았을 때는 예비허가를 받고 본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실기조사에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 삽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2개월 내, 1개월 내가 맞는 거죠. 허가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내에 그리고 예비 허가를 받은 후에 본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는 1개월 내에 그리고 예비 허가를 연장할 때는 3개월의 기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맞히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문제 4번. 허가의 대상과 허가의 범위. 허가의 대상과 허가의 범위인데 허가의 대상은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 국내집. 그러니까 보험업법의 허가의 대상은 주식회사, 무슨 생명보험 주식회사, 무슨 손해보험 주식회사, 그리고 상호회사. 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업법에만 있는 상호회사, 그리고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만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주식회사 설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법에 근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설립이 되어 있고 외국보험회사도 이미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허가는 설립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뭐에 대한 허가요? 영업에 대한 허가입니다. 하지만 상호회사는 보험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이 허가는 설립 및 영업에 대한 허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별 허가인데
보험 종목별로가는 좀 중요하니까 이걸 좀 지우고 다시 볼까요? 자, 보험업법에서 중요한 구분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정리하시면 좋은데요. 우리 수학 시간에 처음에 집합 나오면 뭐 교집합, 합집합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생명보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부분을 손해보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보험은 뭐에 대한 보험을 생명보험이라고 하냐면 생명보험의 고유 영역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을 생명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손해보험은 뭐를 보장하는 보험을 손해보험이라고 하냐면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명보험에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이니까 생존을 보장하는 보험이 뭐죠? 대표적으로 연금보험이 되는 거죠. 뭐 30세 고객이 뭐 1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나입하고 50세까지 나입한 다음에 10년 정도 거치해서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는 것. 그게 연금보험이죠.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에는 종신연금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사망을 보장하는 건 뭐예요? 주로 생명보험인데 생명보험 중에는 종신보험이 있고요.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보장하는 건데요. 종신보험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종신보험에서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망하면 준다. 지급한다. 이게 정기보험이 되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이제 사망보험을 주로 보장하는 건데 사람이 죽었을 경우 또는 뭐 여기 가운데는 이제 생사혼합보험이 있지만 생사혼합은 사람이 중간에 죽었을 때는 사망보험을 주고 또는 살아있을 때는 또 연금보험을 주고 그런 개념이 생사혼합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보험은 주로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장하는 연금보험과 생명보험이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뭐죠? 예를 들어서 흔히들 아시는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화재보험, 그 다음에 뭐 해상보험, 그 다음에 뭐 보증보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등등등.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인 거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정확하게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이 가운데 있는 이 교집합, 이 교집합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크게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 세 가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과 간병보험은 원래도 생명보험에 속해 있었고요. 원래도 손해보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 사람과 관련된 일들이니까 생명보험에 속하는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또 재산상 손해도 좀 보장하는 것들이 있죠. 특히나 이 질병보험에는 대표적으로 암보험이 있고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실손의료비 보험은 원래는 손해보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같이 하는 질병보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걸 이제 2003년 8월에 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3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보험에 속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손해보험에 속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레이존이라고 얘기해서 제3의 보험이라고, 너는 생명보험도 아니고 손해보험도 아닌 제3의 보험이라고 명명하자라고 한 게 2003년 보험법 개정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명보험업이 있고요. 손해보험업이 있고요. 제3보험업이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그래서 이 생명보험업 안에 이 제3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보험업의 모든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회사는 제3보험에 대해서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다. 겸해서 영업할 수 있다. 겸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의 모든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물론 뭐 보증보험이나 재보험은 뭐 뺄 수도 있고 하지만 모든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회사는 그 안에 또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기 때문에 제3보험에서 따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다. 겸해서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절대로 겸해서 영업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A 생명보험 회사에서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은 판매할 수 있지만, 그리고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판매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 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 회사에서 화재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겸업이 안 됩니다. 거꾸로 손해보험 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은 제3보험이니까 그 안에 있지만 생명보험은 판매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해보험 회사에서 종신보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는 종신연금이 지급되는 연금보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서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2003년 8월에 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원래 실손의료비가 손해보험의 영역이었었는데 그거를 좀 양보를 한 거죠. 생명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가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부터 단체 실손을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기 시작했었고요. 2008년 5월부터 개인 실손보험을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서로 막 경쟁하고 실손의료비 보험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보험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했던 때가 2008년 5월부터 했었고요. 그러다가 막 혼동되다가 2009년 10월에 표준화 실손이 되고 그런 내용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손해보험에서는 실손의료비를 생명보험에 양보한 대신에 손해보험에서 얻어온 게 있는데 뭐냐면 질병, 사망특약인 거죠. 사실은 질병, 사망특약은 원래는 생명보험의 영역입니다. 이 사람의 생존과 사망, 이 사망의 원인을 따로 묻지는 않습니다. 생명보험에서 보통 일반 사망 또는 재해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질병 사망은 당연히 그 안에 일반 사망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지만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이기 때문에 질병 사망 특약을 따로 부과하는 보험을 재산보험이라고 하더라도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어렵게 되고, 그래서 요구해서 타낸 게 첫 번째, 질병 사망 특약을 부과하되 몇 세 이내? 80세까지 보장하는 거, 80세 이내에 보장하는 거. 그러니까 손해보험에서 질병 사망 특약을 가입하면 80세가 넘어서 81세 질병 사망으로 사망하면 그건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2억 이내. 보험금이 뭐 생명보험은 뭐 CEO 플랜도 있지만 뭐 20억, 30억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있는 반면에 질병 사망 특약은 뭐 상해 사망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질병 사망은 2억까지만 보장하는 부분으로. 세 번째, 만기 환급금이 살아서 받는 돈이죠.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와 비교해서 납입보험료의 합계액과 비교해서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정리하면 80세 이내일 것, 2억 이내일 것, 만기한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내일 것,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질병사망특약을 서로 이렇게 양보한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이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업 안에 또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이 있는 거고, 손해보험업 안에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교집합에 상해보험과 질병보험과 간병보험이 있다.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보호법을 이해하시는데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허가라는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동시에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화재가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에서 생명과 손해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각각 따로 분리된 회사입니다. 겸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보험회사는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종목별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은 업별로 구분하는 거고요. 종목은 이 안에 있는 생명보험, 연금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이런 것들이 종목이 되는 거죠. 이런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손해보험 전부, 생명보험 전부 또는 재산보험 전부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도 허가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회사를 차리면서 나는 연금보험만 판매하는 연금보험 전문회사를 하겠다. 또는 자동차보험만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전문회사가 되겠다. 또는 화재보험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화재보험 전문회사를 차리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전부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의 모든 종목에 대해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재산보험이 있기 때문에 따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만 허가받은 경우에는 재산보험을 영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전부를 허가받은 자 또는 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전부를 허가받은 자는 아까 얘기했던 가운데 재산보험이 있기 때문에 재산보험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도 영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종목은 또 재보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걸로 봅니다. 그러면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재보험을 어떤 걸 재보험을 할 수 있나요? 손해보험에 대해서 재보험할 수 있죠. 또 재산보험에 대해서 재보험할 수 있죠. 하지만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재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겸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보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종목의 전부의 영업을 허가받은 자는 뭐 건전성을 지킨 사실이 없으면 해당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것. 그러니까 전부를 허가받은,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손해보험회사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펫보험 같은 경우, 동물보험에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펫보험이 나오면 따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설되는 종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4번, 재산보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즉 80세 미만 만기, 보험금액 2억 미만, 만기 환급금이 기납입보험보다 적을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 하에서 질병 사망을 재산보험에 부과하는 보험으로 영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이 원래 재산상 손해만 보장하는 회사인데 질병사망특약을 부과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 번째 뭐예요? 80세 만기 이내. 두 번째 뭐예요? 2억이라는 보험금 이내. 보험금이 2억 이내여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만기 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요거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허가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이다.
유한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도 보험업을 허가받을 수 있다? 일단은 유한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죠. 그리고 외국보험회사가 아니라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허가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에 하나입니다. 유한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는 안 되는 거고요. 2번, 허가는 종목별로 받아야 한다. 보험 종목이란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으로 구분한다. 종목별로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얘기했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은 종목이 아니에요. 보험업입니다.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이죠. 종목은 그 안에 있는 생명보험, 연금보험 또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런 것들이 종목이 되는 거죠. 그 종목 안에 상품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생명보험에 속하는 보험 종목의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회사는 상해보험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허가를 불필요하다. 이 질문은 어떤가요? 이건 정확하게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속하는 모든 종목, 생명보험의 전 종목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재산보험이 아까 있었잖아요. 재산보험 안에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영위하기 위해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전 종목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 종목을 허가받은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4번 허가를 받은 보험 종목이라도 해당 보험 종목의 재보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요. 허가를 받은 종목에 대해서는 재보험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보험 허가 의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허가를 받은. 그러니까 생명보험회사는 재보험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서 재보험할 수 있고요. 재산보험에 대해서 재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회사도 재보험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에 대해서 재보험할 수 있고요. 재산보험에 대해서 재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재보험회사가 있죠. 예전에 대한재보험이라고 있고 지금 이제 영어로 명칭을 바꿔서 코리안리라고 하는 회사는 그 회사는 재보험만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생명보험에 대한 재보험도 하고 손해보험에 대한 재보험도 하고 재산보험에 대한 재보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 7번 보시면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손해보험업 보험 종목 전부를 허가받은 자가 손해보험의 보증보험을 영위하기 위해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손해보험의 모든, 그러니까 물론 손해보험 보험 종목 안에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허가받았다면 보증보험을 영위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허가를 다 받은 거죠. 2번 재산보험 전부, 손해보험 전부, 재보험이나 보증보험을 제외하더라도 손해보험 전부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 질병 사망을 취급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지문인 거죠. 재산보험 안에 질병 사망을 부과하기 위한 특약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산보험 전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손해보험 전부를 허가를 받았으면 뭐 보증보험이나 재보험 제외하더라도 손해보험 전부를 허가를 받았다면 그 안에 이미 재산보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 없이 취급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손해보험업의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연금보험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손해보험의 모든 종목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는 취급할 수 없어요? 생명보험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과 생명보험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 불가예요. 절대 불가 사항입니다. 4번, 4번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을까요? 영업은 할 수 있죠. 영업을 하다가
허가받지 않고 영업하면 5년의 징역 또는 3천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지만 영업은 할 수 있죠. 근데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허가를 받은 회사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잖아요. 허가받지 않은 회사와 계약을 한 계약자가 만약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면 어떻게 보면 그 계약자는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그 보험회사는 걸리게 되면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겠지만 허가받지 아니한 회사 체결한 계약도 유효하다라는 부분들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8번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손해보험 상품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이 아닌 것은 일단 날씨보험, 비용보험, 기술보험, 수출보험이 있는데 날씨, 비용, 기술은 재산상 손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수출보험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출업체가 수출을 하고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신용보험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공보험이 되는 겁니다. 손해보험 상품이 아니라 이거는 공보험으로서 수출보험 공사에서 취급하는 수출보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 상품이 아닌 거에 공보험입니다. 수출보험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보험사고 허가에 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 자, 1번 우리나라에서 보험사업의 영업 개시에 대해서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다. 영업 개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구의 허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칙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허가주의죠. 허가주의.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준칙주의는 뭐예요? 법칙만 딱 준수하면 오케이가 되는 건데 허가주의는 예비허가 2개월 내에 본허가 2개월 내에 예비허가하고 본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1개월 내에 예비허가에 대해서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까 허가 기간에 대한 부분들 나왔었고요. 2번 금융위원회 허가는 주식보험회사 설립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영업에 대한 허가이고 상품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허가는 설립에 대한 허가는 아니에요. 이미 설립은 했으니까 영업에 대한 허가는 맞습니다. 주식보험회사는. 근데 상품별로 허가가 아니라 뭐였어요? 그렇죠.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상품별로 허가를 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별로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2번 질문 틀린 질문이고요. 3번 시중은행, 공제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은 그의 명의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은 안 되고요. 방카시랑스하고는 별도로 시중은행은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공제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그 해당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서 영위를 할 수 있겠죠. 금융위원회 허가는 말씀드렸던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제나 신용협동조합은 아니고요. 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번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종목별로 허가를 받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다. 조건부 승인인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든 본허가든 마찬가지로 다 허가를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문제 10번 보면 맞는 거. 자, 1번.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보험업 전부, 손해보험업 전부, 재산보험업 전부를 허가받을 수 있고 종목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뭐 틀린 질문이 하나 없죠.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또는 종목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거 맞는 질문이고요. 자, 2번. 생명보험업의 보험 종목 중 생명보험에 관해서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상해보험을 영위할 수 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생명보험업의 모든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위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의 모든 종목 중 생명보험에 관한 이거는 종목이죠. 생명보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는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모든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과 이 생명보험업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업이라는 큰 개념, 생명보험업 안에 생명보험이 있고 연금보험이 있고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생명보험과 보증보험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300억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자본금은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300억 맞을 수 있는데 문제는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업에 있는 거고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업에 있는 겁니다.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은 겸해서 영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같이 영위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4번, 금융위원회는 허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몇 개월 내에 3개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요수가 잘못되었죠? 정리하면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예비허가를 이미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되는 거죠. 2개월, 1개월, 그리고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1번. 보험업법이 인정하고 있는 보험업 및 보험 상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보험업이란 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틀릴 지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보험법은 생명보험 상품, 손해보험 상품, 재산보험 상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험 상품을 정의하고 있다. 그렇죠.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과 재산보험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구분하여 상품을 정의하고 있다는 부분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손해보험 상품에는 운송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 권리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동물보험, 유리보험, 책임보험 계약이 포함된다? 여기도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 4번. 보험업법은 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연금보험계약, 선물식 할부계약 등을 보험 상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니죠. 연금보험계약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상품이고요. 건강보험을 공보험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그렇죠? 제외되는 게 맞고 선물식 할부계약 미리 물건을 주고 다달이 갚아나가는 그런 것들은 보험업법에서 제외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나 선물식 할부계약을 제외하는 건 맞는데 연금보험계약은 이미 보험 상품으로 생명보험에서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4번 지문도 틀린 거. 4번 지문이 틀린 거네요. 그러니까 1, 2, 3번 지문은 맞는 지문,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허가 신청 서류인데, 자, 신규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보시면 일단은 정관입니다. 정관은 발기인들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 나라로 치면 법과 같은 경우고요. 그래서 회사법이 이제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들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앞으로 향후,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향후 3년간의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를 하면 대면으로 하겠다 또는 콜로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사업방법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업방법서에 다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 밖에 대통령 정한 서류가 신규 할 때의 서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할 때는 정관은 필요 없겠죠. 정관은 필요 없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을 때는 정관이 필요하고요. 사업계획서, 사업방법서, 종목별로 사업방법서가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초서류는 지난번에 정리했지만 세 가지 종목별로 사업방법서가 있고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기초서류 세 가지는 정확하게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그리고 보험약관이 기초서류에 해당하고요. 기초서류에는 정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신청할 때도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 사업방법서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약관도 아직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도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기초서류,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초서류가 종목별로 사업방법서가 필요하고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약관이 들어갑니다. 정관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정관에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근본 법규니까 발기인 그리고 회사의 주주, 기관 이런 것들이 구속합니다. 채권자나 계약자는 구속하지 않고요. 그래서 정관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처음에 만든 걸 원시정관이라고 하고 중간에 내용들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걸 이제 개정정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관 개정 작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정관에는 목적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상호, 주식 관련해서는 주식 총수, 발행할 주식 총수, 한 주당 금액, 뭐 주당 500원으로 할 건지, 뭐 5,000원으로 할 건지, 본점 수재지, 본점 수재지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점 수재에 들어야 되고,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정관에는 아직 이사나 감사는 선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나 감사는 정관에 들어가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정관에는 목적, 상호, 주식 관련 사항, 본점 수지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보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행법령하에서 그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기초서류를 묻는 질문이죠. 기초서류 세 가지가 뭐였죠? 사업방법서, 종목별 사업방법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정관. 처음에 허가를 위해서는 정관과 사업계획서와 종목별 사업방법서가 필요하다 했고요. 이 보험약관은 상품을 만들어야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정관과 3년간의 사업계획서, 추정재무를 포함해서 종목별로 사업방법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법 제5조 3호에 규정한 기초서류, 이게 이제 기초서류 세 가지가 아까 뭐였죠? 종목별 사업방법서와 그 다음에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되는 거죠. 정관과 사업계획서와 종목별 사업방법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고 기초서류는 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라마인 정답은 4번인데 조금 정리가 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허가를 위해 신청하는 서류는 정관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처음에 최초 허가, 그 다음에 3년간의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사업방법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기초서류는 사업방법서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이
해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허가의 요건인데, 뭐 기본적으로는 국내 보험회사는 이제 최저 자본금 이상 일단 자본금이 중요하죠. 어느 정도 돈을 갖춰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외국 보험회사는 이미 외국에 돈을 얼마든지 갖추고 있는데 그 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영업기금 30억 이상의 영업기금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할 때는 하시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재무 건전성이죠. 재무 건전성 신용 상태를 보는 거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외국 보험회사는 외국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적 설비, 일적 설비, 이런 설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 타당성.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그 타당성을 본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설비가 갖춰져야 되고 사업 계획이 타당해야 된다. 뭐 외국 보험회사는 이미 검증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소자본금인데, 최소자본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 모두, 생명보험 모두, 재산보험 모두를 하려면 제일 많은 게 300억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아무리 뭐 많이 한다고 해도 300억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00억이 자본금이고요. 최대 자본금이고, 최저 자본금이 300억이 넘으면 300억을 최저보험금을 한다는 부분이고, 생명보험 전부로 하면 300억이지만 생명보험의 일부인 생명보험 또는 연금보험만 한다고 하면, 일부만 한다고 한다면 200억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업 전부는 300억, 일부는 200억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보험 전부로 하면 300억이고, 일부를 하면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따로, 각각 따로 하면 100억만 최소자본금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 전부는 300억, 일부는 200억. 재산보험 전부는 300억, 일부는 100억. 요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손해보험을 보면 손해보험 전부와 보증보험과 재보험은 각각 300억이고요. 자동차 보험이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0억이고요. 화재보험, 해상보험이 150억이고요. 그 다음에 화재보험, 책임보험이 100억, 나머지 기술보험, 건원보험 50억입니다. 조금 화재보험이 좀 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제일 쉬운 거, 생명보험 전부는 얼마요? 300억. 재산보험 전부는 얼마요? 300억. 그 생명보험 일부는 얼마요? 200억.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 200억입니다. 그리고 재산보험 일부는 100억.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손해보험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손해보험 전부 또는 보증보험, 재보험 얼마요? 300억.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은 200억. 해상보험은 150억. 화재보험, 책임보험은 100억. 나머지 기술보험, 건원보험은 50억. 이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소자본금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300억이 있었죠. 생명보험 전부는 300억입니다. 그리고 제3보험 전부는 300억이죠. 전부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전부 또는 보증보험, 재보험은 300억에 해당하고요. 생명보험부터 보면 생명보험 전부는 300억이지만 일부 생명보험 또는 연금보험은 200억에 해당합니다. 생명보험하고 연금보험은 200억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생명보험 전부는 300억, 생명보험, 연금보험은 200억. 그 다음에 150억이 있고, 100억이 있고, 50억이 있는데, 재산보험 전부는 300억이고요. 재산보험의 일부인 상해, 질병, 간병은 각각 따로 한다면
100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보험 전부는 300억, 일부는 200억. 재산보험 전부는 300억, 일부는 100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손해보험 전부와 보증보험, 재보험은 300억이고 200억인 게 뭐 있죠?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150억인 게 해상보험. 그 다음에 100억인 게 화재보험. 그 다음에 책임보험. 그 다음에 뭐 기술보험, 건원보험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손해보험 전부와 재보험, 보증보험은 300억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200억, 해상보험이 150억, 화재보험, 책임보험이 100억. 요거는 뭐 따로 외우시는 것보다 지금 저랑 같이 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명보험 전부는 300억, 일부는 얼마요? 200억.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200억. 그리고 재산보험 전부는 얼마요? 300억. 재산보험 일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은 100억. 생명보험 300억, 200억, 재산보험 300억, 100억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손해보험 전부와 보증보험, 재보험은 300억이고 200억이 뭐였어요? 자동차보험. 150억이 뭐였어요? 해상보험. 그 다음에 100억이 뭐였어요? 화재보험, 책임보험. 나머지 기술보험, 건원보험은 50억. 최소자금은 제일 작은 게 50억입니다. 정리되셨죠?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걸로. 여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자, 문제를 보시면 14번. 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급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들어갈 것을 만들고. 보험회사는 얼마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 종목의 일부만을 지급하려는 경우는 얼마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얼마 이상이죠? 300억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서 시작할 수 있고요. 가장 작은 건 얼마였어요? 그렇죠? 최소 50억.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A는 300억, B는 50억.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 중 보험 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급의 액수가 다른 것은. 자, 생명보험 전부는 얼마였죠? 300억이었죠. 근데 지금 일부만을 영위한다 했으니까 생명보험만 하면 얼마예요? 200억. 연금보험만 하면 얼마예요? 200억. 그러니까 1과 2번은 200억이고요. 또 손해보험 전부를 하게 되면 300억이었고 자동차 보험만 하면 얼마였죠? 200억. 하지만 화재보험만 하면 100억만 있으면 됐었죠. 화재보험, 책임보험 100억. 해상보험이 150억. 기억나시나요? 손해보험 전부는 300억. 그리고 재보험, 보증보험도 300억이었고 자동차보험이 200억. 해상보험이 150억. 화재보험, 책임보험이 100억. 나머지 기술보험, 건원보험이 50억.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뭐 이 정도 문제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고요. 회사 설립 시 갖춰야 할 최저 자본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보험 300억 맞나요? 이건 맞습니다. 재보험 300억 맞고요. 자동차 보험 200억 맞나요? 네, 자동차 보험 200억. 맞죠? 헷갈리시지 않죠? 생명보험 300억. 생명보험업 전부는 300억이지만 이건 지금 일부 종목의 개념이니까 생명보험은 얼마였어요? 200억이었죠. 그 다음에 기술보험 100억? 기술보험은 얼마였어요? 제일 작은 50억이었죠. 50억. 보증보험 100억? 아니요, 보증보험은 얼마였어요? 보증보험과 재보험과 손해보험 전부는 300억이었습니다. 상해보험 200억? 재산보험 전부는 300억이었고 따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각각 하는 경우는 100억만 있었으면 됐죠. 100억. 그 다음에 질병보험, 그렇죠.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100억이니까 100억 맞고요. 간병보험도 100억인데 50을 해서 틀렸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재보험 300억 맞고요. 자동차보험 200억 맞고 이거는 200억이고 50억이고 300억이고 100억이고 질병보험 100억 맞고요. 그러니까
가나, 사.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건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외우실 거 외우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손해보험 전부, 재보험, 보증보험, 또 생명보험 전부, 손해보험 전부는 다 얼마예요? 각각 300억씩입니다. 300억이 최고고요. 손해보험 중 자동차 보험은 200억, 해상보험은 150억, 화재보험 책임보험은 100억, 기술보험 권원보험은 50억. 정리되시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 일부인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200억. 그 다음에 재산보험의 일부인 상해, 질병, 간병보험은 각각 100억씩. 최소자본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문제 17번. 보험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외국 보험회사는 자산 상황, 재무 건전성 및 영업 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국제공인기구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면 된다? 어떠신가요? 영업 건전성이 국내에서 영업 보험을 영위하기에 충분해야죠. 충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X고요. 2번. 외국 보험회사는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과 동일한 보험업을 외국 법령에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외국 보험회사는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동일한 업을 그 회사의 법령에 의해서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3번. 외국 보험회사도 300억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대한민국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최소 30억 영업 기금을. 왜냐하면 외국 보험회사는 이미 그 본국에 충분한 자본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30억 이상의 30억의 영업기금만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300억은 너무 좀 과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 4번. 외국 보험회사는 주식회사나 상호회사일 것?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뭐 개인도 상관없습니다. 외국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상호회사가 굳이 아니더라도 개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에 한정하면 틀린 거고요. 정리하면 1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충분해야 합니다. 충분하지 않더라도가 잘못된 거고요. 78번. 보험업의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 등 물적시설 갖춰야 되죠. 이건 맞습니다. 법정 자본금 또는 기금을 부여할 것. 이것도 이제 자본, 돈. 1번은 물적시설, 2번은 돈. 맞습니다. 3번. 사업 계획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포함하고 있을 것. 수익성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뭐 국가에서는 알 바 아니죠. 타당성을 갖추고 있을 것. 장기적으로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지. 수익성은 보험회사 내부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제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질문이고요. 4번.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한 사실. 이건 당연히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수익성을 포함하고 있을 것은 아닙니다. 자, 19번.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보험법 제6조 제1항 제2조 단서에 따라 특정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데, 그렇죠? 내가 다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 위탁하면 얼마든지 갖춘 것으로 보는데 그 특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 위탁할 수 없는 것은 이라는 질문이죠. 자, 1번. 보험 상품 개발 업무. 보험 상품 개발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면 그게 과연 보험회사일까요? 보험회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거는 고유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하면 안 되는 거고 위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보험회사가 아니죠. 유통회사가 되는 거죠. 보험 상품 개발 업무는 고유 업무입니다.
침대 회사가 침대를 외부에 위탁하면 안 되잖아요. 침대는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선풍기 회사가 선풍기를 외부에 위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선풍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니까. 2번,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 업무,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심사를 위한 조사 업무는 물론 내부에 있으면 좋겠지만, 뭐, 어려우면 외부에 위탁할 수 있고요.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 업무, 물론 내부에 있지만, 그 내부의 인력만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손해사정 업무, 가능하죠. 4번, 전산설비 개발, 운영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 전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보험회사 내부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얼마든지 위탁해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얼마든지 외부에 위탁할 수 있지만 보험상품 개발 업무는 보험회사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허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봤는데요. 몇 개 외울 것들은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최소 자본금에 대한 부분, 다시 정리하면 손해보험 전부, 재보험, 보증보험, 생명보험 전부, 재산보험 전부는 얼마요? 300억. 생명보험 일부,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은 얼마요? 200억. 재산보험 일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얼마요? 100억.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 얼마요? 200억. 150억 하는 게 뭐였죠? 해상보험. 100억 하는 게 뭐였죠?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나머지 기술보험과 건원보험은 50억.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숙지하시고 이번 기회에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업법은 제가 권장드리면 일단은 언제 시작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미리 시작하셔서 한 번은 그래도 쭉 이해하시고 충분히 좀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1차 시험이 가까워할 때 보통 한 달 남겨놓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좀 잊어버렸지만 다시 또 보시면 또 다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때 꼼꼼하게 다시 체크하시고 외울 거 외우시고 문제 풀어보셨는데 틀리시면 다시 한번 내용 보시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숙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꼭 외워야 될 것들은 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을 통해서 고득점으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